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커피 생두를 로스팅해야 됩니다. 커피의 로스팅과 커피 로스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로스팅이란 것을 검색해 보면은 음식을 오븐 등에 넣어 150도 이상의 높은 건조한 열을 사용해 수분을 더하지 않고 가열하는 조리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더하지 않고 가열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보통 우리가 요리할 때 삶거나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팅이란 방법은 열만 주는, 수분이 거의 없는 열만 주는 그런 조리 방법입니다. 커피 로스팅도 아주 똑같습니다. 커피 생두를 이 로스트기 안에 넣어 가지고 물이 거의 없는 건조한 열을 사용해서 가열하여 커피의 특유한 맛과 향을 생성하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커피의 로스팅을 공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물질 전달과 열 전달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화학공학과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반응기를 설계하거나 공장에 있는 모든 공정을 설계하게 됩니다. 먼저 커피콩에 대류나 복사에 의해서 콩 외부에서 열 전달을 시킵니다. 이 열원으로는 오일 또는 가스버너, 오일버너나 가스버너, 전기 히터를 통해서 외부에서 열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커피 로스트기를 열풍식 또는 반열풍식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 말은 공기에 있는 공기를 데워가지고 열풍으로 인해서 얘를 커피콩을 익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주로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커피콩의 내부에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 외부가 열을 받게 되면 내부로도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도에 의해서 열 전달이 내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로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되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증기가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수증기는 이 원래 생두에 들어있는 13%의 그 수분이 있습니다. 13% 이상의 수분이 있는데요. 그 수분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 열원으로 사용되는 열풍에,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수증기로 가열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와 휘발물질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보통 이제 이 외부에서 공기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열원이 가스나 오일일 경우에 이 가스나 오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산화를 시킵니다. 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콩에 있는 유기물들이 데워진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스팅 과정에서. 그리고 휘발물질. 보통 열을 받으면 화학공학에서는 이 탄소가 낮은, 그러니까 가벼운 탄소 부분들이 휘발물질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커피콩의 내부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일단 커피콩의 온도가 증가하죠. 당연히 뭐 열을 받게 되니까 증가하게 되고, 열과 물질이 이동하게 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열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빠져나오고, 이산화탄소, 휘발물질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콩의 수분이 열로 수증기가 된다.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안에서 화학 성분들이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콩의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콩 외부에 있는 산소와 데워진 산소와 콩 겉에 있는 탄소 성분이 합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산화 반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산화 반응은 대기 중에서 그냥 막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느린 속도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대기 중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콩을 익히는 로스팅하는 과정에는
고온에 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산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콩이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콩 내부에 안 좋은 물질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음식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은 뭐 사람 몸에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식품 영양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피 팽창이 일어나고요. 부피는 한 1.5배에서 2배까지 팽창하게 되고요. 질량 손실이 일어난다. 당연하죠. 이산화탄소 발생, 내부에 있는 물질과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로 빠져나오게 되고 가벼운 왁스의 가벼운 물질, 특히 이제 잘 휘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열에서 콩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가 개발한 진공 로스팅과 비교를 해보면은 진공 로스팅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열 전달이 복사에 의해서 열 전달됩니다. 열은 전기 히터고요. 왜 복사에 의해서 되냐면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풍식이 아니고 일단 맨 처음에 콩의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로스트기 내부에 있는 공기를 제거한 다음에 전기 히터로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부 열 전달은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열을 많이 받으면 내부로 침투하는 건 똑같은데 복사 에너지는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아마 콩 내부로 침투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열을 받으면 응축수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응축수가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콩에 있는 물인 응축수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발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스트기 내부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휘발 물질이 빠져나오게 되죠. 이때 이제 커피콩의 내부 상태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콩에 산화 반응이 없습니다. 콩에 산화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공 로스팅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커피콩의 내부 온도 모델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로스팅 할 때 콩의 내부를 콩의 겉과 속의 이제 내부 온도를 살펴보는 건데요. 지금 빨갛죠. 요 빨간 부분이 이제 239도, 24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0도인데요. 그 내부를 보면은 한 120도, 120도 또는 90도 뭐 이 정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은 것은 결국은 콩을 익히기 위해서는 콩의 겉면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브라운일 수도 있지만은 확률적으로 볼 때 콩을 태워야 속을 익힐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신맛 나는 그런 커피 원두가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체로 내부가 콩의 내부가 덜 익으면 겉은 다 익었는데 내부가 덜 익으면 풋맛이 나고 굉장히 안 좋은 신맛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진공 로스팅을 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향기롭고 맛있는 신맛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태울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겉과 속이 비슷한 속도로 있기 때문에 커피가 정말 타지 않고 잘 맛있게 잘 익힐 수 있는 진공 로스팅입니다.